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회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고 한국의 어느 스타트업을 찾아왔습니다. 직원 100명 남짓한 이 작은 회사에 제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대박입니다. 스타트업이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1조 원을 거절한 겁니다. 미친 짓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이후 이 회사의 몸값은 오히려 3조 원으로 뛰어올랐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회사의 반도체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 수천 대의 서버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바로 그 순간 이 서버들은 작은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상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 한 장의 소비 전력이 무려 1000W. 이걸 수천 장, 수만 장 돌려야 하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기업들은 기겁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쓰면 쓸수록 돈이 불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 전기 먹는 괴물을 단 180W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으로 같은 일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LG와 오픈AI가 이 회사의 칩을 테스트한 뒤 도입을 결정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TSMC 공장에서 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라는 거인에게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있길래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90%나 독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둘째, 퓨리오사 AI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 거인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셋째,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인의 반격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약 90%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AI, 구글, 메타, 아마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독점이냐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살 때 삼성이든 애플이든 최소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AI 반도체 시장은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엔비디아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원래 AI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는 반도체는 원래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게임할 때 화면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GPU에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컴퓨터의 두뇌인 CPU는 명령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줄을 서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반면 GPU는 수천 개의 간단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동시 처리 능력이 AI 학습에 딱 맞아떨어지네? AI를 훈련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양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GPU가 이 계산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GPU가 AI 시대의 표준 반도체가 되어버린 거죠. 엔비디아가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만 판 게 아니에요. 쿠다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했습니다. 쿠다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칩의 전용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다 이 쿠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한번 쿠다에 익숙해지면 다른 칩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아이폰을 10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개발자들을 자기 생태계에 묶어버린 겁니다. 하드웨어로 들어오게 하고 소프트웨어로 못 나가게 잠근 거죠. 이 구조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3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엔비디아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역설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시리즈 GPU 한 장의 최대 소비 전력은 1000W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 한 대가 대략 1000W에서 1500W 정도인데 GPU 칩 하나가 에어컨 하나랑 비슷한 전기를 먹는 겁니다. 이걸 한 데이터 센터에 수천 장, 수만 장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서는 이걸 전력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AI를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보면 엔비디아 최신 GPU 수천 장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면 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1000W짜리 칩 수천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 서버실 온도가 치솟거든요. 이 열을 식히려면 또 냉각 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도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냉각을 돌리는데 그 냉각이 또 전기를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입니다. GPU를 사는 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전기요금, 냉각 비용, 데이터 센터 증축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운영 비용은 GPU 구매 가격의 몇 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매년 수조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17% 늘었다고 밝혔고 2026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빅테크 4개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94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AI를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돈이 불타고 이 딜레마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신 다른 선택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도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자체 TPU로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죠. 아마존도 자체 칩 트레이니움을 내놓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탈 엔비디아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너무 강해지니까 가격도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절실해진 겁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큐리오사 AI. 2017년 삼성전자와 AMD 출신의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백준호 대표가 세운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회사의 탄생 뒤에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미국 AMD에서 GPU를 설계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요양하는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의 AI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지금의 GPU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회사가 퓨리오사 AI입니다. 회사 이름 퓨리오사는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전사 캐릭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전사. 이름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회사가 시장의 90%를 장악한 거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추론이라는 영역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습, 다른 하나는 추론입니다. 이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은 학생이 시험 전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읽고 소화해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반면 추론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답을 내놓는 거죠.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보정해주죠. 자율주행차가 앞에 사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전부 추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AI 서비스의 99%가 바로 이 추론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학습과 추론 모두를 할 수 있는 맞는 칩입니다. 뭐든 다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문제는 뭐든 다 잘하려다 보니 전력을 많이 먹고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퓨리오사 AI는 여기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학습은 포기하고 추론만 미친 듯이 잘하는 칩을 만들겠다.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GPU가 모든 물건을 다 파는 대형 백화점이라면 퓨리오사 AI의 칩은 오직 빵만 굽는 동네 전문 빵집인 겁니다. 백화점은 이것저것 다 갖추다 보니 매장도 크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빵집은 빵만 만드니까 가게도 작고 전기세도 적게 들어요. 대신 빵 맛은 백화점 빵 코너보다 훨씬 낫죠. 이 전략이 먹힐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 초기에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학습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실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추론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업계에서는 전체 AI 연산의 80%에서 90%가 추론에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추론의 비중은 더 커지고 추론에 특화된 저전력 고효율 칩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퓨리오사 AI가 노린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그러면 퓨리오사 AI의 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기술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만든 2세대 칩의 이름은 레니게이드입니다. 영어로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칩의 핵심 기술은 TCP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텐서 축약 프로세서.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존 GPU가 AI 연산을 할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구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연산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입니다. 칩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다시 칩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요리사가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조리대에 놓고 요리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고 또 꺼내오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실제 요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기존 GPU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퓨리오사 AI의 TCP 아키텍처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를 칩 안에서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냉장고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필요한 재료를 전부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끝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이동이 확 줄어들고 전력 소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기술의 결과물이 바로 레니게이드 칩입니다. 대만 TSMC의 최첨단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SK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3가 탑재됐습니다.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400억 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400억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입니다. 이 칩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800배입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에 말이죠. 그리고 이 칩의 소비 전력은 180W. 엔비디아 블랙웰의 1000W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전기를 5분의 2만 쓰면서 추론 성능은 오히려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퓨리오사 AI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LG AI 연구원이 실제로 7개월 동안 이 칩을 테스트했습니다. LG의 초고대 AI 모델 엑사원 3.5를 레니게이드에서 돌려본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력 대비 성능, 업계에서 전성비라고 부르는 지표에서 엔비디아 GPU 대비 2.25배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전기를 쓰면 2.25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전력 조건에서 서버렉 하나가 만들어내는 토큰, 그러니까 AI가 생성하는 글자 수가 GPU 대비 3.75배 더 많았습니다. 이 숫자가 기업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GPU 100장으로 하던 일을 퓨리오사 AI 칩으로 바꾸면 약 27장이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73장분의 전기요금과 냉각비가 전부 절약되는 거죠. LG만 검증한 게 아닙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AI도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사의 최신 모델 GPT OSS 120B를 레니게이드 카드 단 2장으로 구동하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12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을
칩 2장으로 돌린 겁니다. 글로벌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와도 협력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복잡한 수정 없이도 퓨리오사 AI 칩에서 최신 AI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전체 직원의 7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직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말씀드렸죠? 퓨리오사 AI는 그 벽을 넘기 위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겁니다. 개발자들이 기존에 쓰던 파이토치 환경에서 최소한의 코드 변경만으로 퓨리오사 AI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쿠다에 갇혀있던 개발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죠. 그리고 2026년 1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TSMC로부터 레니게이드 1차 양산 물량 4,000장을 인도받은 겁니다. HBM을 탑재한 고성능 AI 전용 반도체가 개발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만들 수 있다 해서 팔 수 있다로 넘어간 역사적인 분기점이에요. TSMC가 칩을 만들고 대만의 에이수스가 카드를 제조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전부 퓨리오사 AI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레니게이드 카드 한 장의 가격은 약 1만 달러, 하나로 약 1,430만 원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2만 장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약 2,860억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한 거죠. 이 시점에서 퓨리오사 AI의 재무적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하나로 약 4,400억 원에서 7,4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입니다. 아직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기 전인 스타트업의 몸값이 3조 원이에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레니게이드 생산 확대, 3세대 칩 스토크의 연구 개발, 그리고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에 쓰일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또는 나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퓨리오사 AI의 도전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인의 반격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래프코어는 한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독자 생존에 실패하고 2024년 소프트뱅크에 인수됐습니다. 인텔이 야심차게 내놓은 AI 칩 가우디도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엔비디아와 모든 영역에서 정면 승부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학습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는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맞는 칩을 만들겠다고 덤볐다가 자본력의 차이에 밀린 거예요. 퓨리오사 AI가 이들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측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학습은 포기하고 추론에만 집중한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1980년대에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인들과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D램이라는 특정 메모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했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칩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인텔에 맞서 제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거인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NPU 산업 육성에 3,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치안, 국방 등 7대 공공 분야의 국산 NPU를 우선 도입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신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2026년 1월 CES에서 젠슨 황 CEO가 차세대 칩 베라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추론 성능이 현재 블랙웰의 5배, 토큰당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칩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퓨리오사 AI가 전성비에서 앞서 있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으로 그 격차를 좁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연구 개발비는 수십조 원입니다. 퓨리오사 AI의 전체 누적 투자 유치액이 약 3,6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자본력의 차이가 100배 이상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쿠다 생태계의 관성입니다. 아무리 퓨리오사 AI의 칩이 전력 효율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수년간 익숙해진 쿠다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발자들이 실제로 갈아탈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퓨리오사 AI에게 순사는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유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오픈소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빅테크 개발자들 사이에서 쿠다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쿠다의 장벽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NPU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NPU 시장은 2030년 1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이에요.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자체 칩도 아직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에 팔 수 있는 NPU 시장에는 아직 절대 왕자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TSMC가 칩을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HBM 메모리를 공급하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 중국,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완제품으로 경쟁력 있게 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다고요?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퓨리오사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과 5세대 HBM을 탑재한 리벨이라는 NPU를 만들었는데 GPU 대비 5배의 전력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암, 사우디의 아람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디벡스라는 회사는 서버가 아니라 기기 안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바이두와 4만 장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차와 로봇용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CES에서 2년 연속 반드시 방문해야 할 부스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국가적 경사에서 우리와 우리 투자자는 웃지 못하고 있다. GPU 26만 장에 불과 10분의 1 예산이라도 국산 AI 반도체 실증에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다. 이 말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기술은 있는데 기회가 부족한 겁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제국은 전력의 벽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고 퓨리오사 AI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GPU의 병렬 연산 능력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추론에 특화된 저전력 고효율 칩으로 이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LG, 오픈AI의 검증을 거쳤고 TSMC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기업가치 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반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4세대 칩 루비는 추론 성능 5배 향상을 예고하고 있고 자본력의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범용에서 특허로, 고전력에서 저전력으로 이 세 가지 트렌드가 모두 퓨리오사 A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AI 반도체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탈엔비디아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추론 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2번, 퓨리오사 AI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전력 비용이라는 AI 산업 최대의 병목을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3번, 이건 퓨리오사 AI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을 넘어 설계와 플랫폼 강국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영토가 넓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4번,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루빈이 나오면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쿠다 생태계의 관성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본력의 차이는 장기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는 됐다는 겁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가 메타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한 건 특정 빅테크의 부품업체에 머무르는 대신 독자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모했느냐? 아니면 선견지명이었느냐?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엔비디아를 향한 본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인의 벽이 너무 높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한국 경제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회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고 한국의 어느 스타트업을 찾아왔습니다. 직원 100명 남짓한 이 작은 회사에 제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대박입니다. 스타트업이 꿈꾸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1조 원을 거절한 겁니다. 미친 짓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이후 이 회사의 몸값은 오히려 3조 원으로 뛰어올랐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회사의 반도체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 수천 대의 서버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바로 그 순간 이 서버들은 작은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기를 삼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GPU 한 장의 소비 전력이 무려 1000W. 이걸 수천 장, 수만 장 돌려야 하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기업들은 기겁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쓰면 쓸수록 돈이 불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 전기 먹는 괴물을 단 180W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으로 같은 일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LG와 오픈AI가 이 회사의 칩을 테스트한 뒤 도입을 결정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TSMC 공장에서 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라는 거인에게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있길래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90%나 독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둘째, 퓨리오사 AI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 거인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셋째,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인의 반격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약 90%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독점이냐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살 때 삼성이든 애플이든 최소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AI 반도체 시장은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엔비디아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원래 AI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라는 반도체는 원래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게임할 때 화면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GPU에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컴퓨터의 두뇌인 CPU는 명령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줄을 서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반면 GPU는 수천 개의 간단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동시 처리 능력이 AI 학습에 딱 맞아떨어지네? AI를 훈련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양의 계산을 해야 하는데 GPU가 이 계산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GPU가 AI 시대의 표준 반도체가 되어버린 거죠. 엔비디아가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만 판 게 아니에요. 쿠다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했습니다. 쿠다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칩의 전용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다 이 쿠다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한번 쿠다에 익숙해지면 다른 칩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아이폰을 10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개발자들을 자기 생태계에 묶어버린 겁니다. 하드웨어로 들어오게 하고 소프트웨어로 못 나가게 잠근 거죠. 이 구조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3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엔비디아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역설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시리즈 GPU 한 장의 최대 소비 전력은 1000W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 한 대가 대략 1000W에서 1500W 정도인데 GPU 칩 하나가 에어컨 하나랑 비슷한 전기를 먹는 겁니다. 이걸 한 데이터 센터에 수천 장, 수만 장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서는 이걸 전력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AI를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보면 엔비디아 최신 GPU 수천 장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면 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1000W짜리 칩 수천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 서버실 온도가 치솟거든요. 이 열을 식히려면 또 냉각 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도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냉각을 돌리는데 그 냉각이 또 전기를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입니다. GPU를 사는 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전기요금, 냉각 비용, 데이터 센터 증축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운영 비용은 GPU 구매 가격의 몇 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매년 수조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17% 늘었다고 밝혔고 2026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빅테크 4개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94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AI를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돈이 불타고 이 딜레마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신 다른 선택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도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자체 TPU로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죠. 아마존도 자체 칩 트레이니움을 내놓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탈 엔비디아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너무 강해지니까 가격도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절실해진 겁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큐리오사 AI. 2017년 삼성전자와 AMD 출신의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백준호 대표가 세운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회사의 탄생 뒤에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와 미국 AMD에서 GPU를 설계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요양하는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의 AI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지금의 GPU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회사가 퓨리오사 AI입니다. 회사 이름 퓨리오사는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전사 캐릭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전사. 이름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회사가 시장의 90%를 장악한 거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추론이라는 영역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습, 다른 하나는 추론입니다. 이걸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은 학생이 시험 전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읽고 소화해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반면 추론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답을 내놓는 거죠.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보정해주죠. 자율주행차가 앞에 사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전부 추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AI 서비스의 99%가 바로 이 추론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학습과 추론 모두를 할 수 있는 맞는 칩입니다. 뭐든 다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문제는 뭐든 다 잘하려다 보니 전력을 많이 먹고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퓨리오사 AI는 여기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학습은 포기하고 추론만 미친 듯이 잘하는 칩을 만들겠다.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GPU가 모든 물건을 다 파는 대형 백화점이라면 퓨리오사 AI의 칩은 오직 빵만 굽는 동네 전문 빵집인 겁니다. 백화점은 이것저것 다 갖추다 보니 매장도 크고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빵집은 빵만 만드니까 가게도 작고 전기세도 적게 들어요. 대신 빵 맛은 백화점 빵 코너보다 훨씬 낫죠. 이 전략이 먹힐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 초기에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학습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실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추론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업계에서는 전체 AI 연산의 80%에서 90%가 추론에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추론의 비중은 더 커지고 추론에 특화된 저전력 고효율 칩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퓨리오사 AI가 노린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그러면 퓨리오사 AI의 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기술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만든 2세대 칩의 이름은 레니게이드입니다. 영어로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칩의 핵심 기술은 TCP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텐서 축약 프로세서.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존 GPU가 AI 연산을 할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구간이 어딘지 아시나요? 연산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입니다. 칩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다시 칩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요리사가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조리대에 놓고 요리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고 또 꺼내오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실제 요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기존 GPU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퓨리오사 AI의 TCP 아키텍처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를 칩 안에서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냉장고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필요한 재료를 전부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끝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이동이 확 줄어들고 전력 소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기술의 결과물이 바로 레니게이드 칩입니다. 대만 TSMC의 최첨단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SK 하이닉스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3가 탑재됐습니다.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가 400억 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400억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입니다. 이 칩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800배입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에 말이죠. 그리고 이 칩의 소비 전력은 180W. 엔비디아 블랙웰의 1000W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전기를 5분의 2만 쓰면서 추론 성능은 오히려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퓨리오사 AI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LG AI 연구원이 실제로 7개월 동안 이 칩을 테스트했습니다. LG의 초고대 AI 모델 엑사원 3.5를 레니게이드에서 돌려본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력 대비 성능, 업계에서 전성비라고 부르는 지표에서 엔비디아 GPU 대비 2.25배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전기를 쓰면 2.25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전력 조건에서 서버렉 하나가 만들어내는 토큰, 그러니까 AI가 생성하는 글자 수가 GPU 대비 3.75배 더 많았습니다. 이 숫자가 기업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GPU 100장으로 하던 일을 퓨리오사 AI 칩으로 바꾸면 약 27장이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73장분의 전기요금과 냉각비가 전부 절약되는 거죠. LG만 검증한 게 아닙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AI도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사의 최신 모델 GPT OSS 120B를 레니게이드 카드 단 2장으로 구동하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12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을 칩 2장으로 돌린 겁니다. 글로벌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와도 협력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복잡한 수정 없이도 퓨리오사 AI 칩에서 최신 AI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전체 직원의 7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직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말씀드렸죠? 퓨리오사 AI는 그 벽을 넘기 위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겁니다. 개발자들이 기존에 쓰던 파이토치 환경에서 최소한의 코드 변경만으로 퓨리오사 AI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쿠다에 갇혀있던 개발자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죠. 그리고 2026년 1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TSMC로부터 레니게이드 1차 양산 물량 4,000장을 인도받은 겁니다. HBM을 탑재한 고성능 AI 전용 반도체가 개발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만들 수 있다 해서 팔 수 있다로 넘어간 역사적인 분기점이에요. TSMC가 칩을 만들고 대만의 에이수스가 카드를 제조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전부 퓨리오사 AI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레니게이드 카드 한 장의 가격은 약 1만 달러, 하나로 약 1,430만 원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2만 장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약 2,860억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한 거죠. 이 시점에서 퓨리오사 AI의 재무적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하나로 약 4,400억 원에서 7,40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입니다. 아직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기 전인 스타트업의 몸값이 3조 원이에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레니게이드 생산 확대, 3세대 칩 스토크의 연구 개발, 그리고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에 쓰일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국내
또는 나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퓨리오사 AI의 도전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인의 반격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래프코어는 한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독자 생존에 실패하고 2024년 소프트뱅크에 인수됐습니다. 인텔이 야심차게 내놓은 AI 칩 가우디도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엔비디아와 모든 영역에서 정면 승부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학습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는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맞는 칩을 만들겠다고 덤볐다가 자본력의 차이에 밀린 거예요. 퓨리오사 AI가 이들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측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학습은 포기하고 추론에만 집중한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1980년대에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인들과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D램이라는 특정 메모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결국 세계 1위를 차지했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칩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인텔에 맞서 제조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거인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NPU 산업 육성에 3,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치안, 국방 등 7대 공공 분야의 국산 NPU를 우선 도입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신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2026년 1월 CES에서 젠슨 황 CEO가 차세대 칩 베라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추론 성능이 현재 블랙웰의 5배, 토큰당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칩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퓨리오사 AI가 전성비에서 앞서 있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으로 그 격차를 좁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수십조 원입니다. 퓨리오사 AI의 전체 누적 투자 유치액이 약 3,6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자본력의 차이가 100배 이상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쿠다 생태계의 관성입니다. 아무리 퓨리오사 AI의 칩이 전력 효율이 좋아도 개발자들이 수년간 익숙해진 쿠다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발자들이 실제로 갈아탈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퓨리오사 AI에게 순사는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유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오픈소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빅테크 개발자들 사이에서 쿠다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쿠다의 장벽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NPU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NPU 시장은 2030년 1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이에요.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자체 칩도 아직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에 팔 수 있는 NPU 시장에는 아직 절대 왕자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TSMC가 칩을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HBM 메모리를 공급하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 중국,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완제품으로 경쟁력 있게 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다고요?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퓨리오사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과 5세대의 HBM을 탑재한 리벨이라는 NPU를 만들었는데
GPU 대비 5배의 전력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암, 사우디의 아람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디벡스라는 회사는 서버가 아니라 기기 안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칩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바이두와 4만 장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차와 로봇용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CES에서 2년 연속 반드시 방문해야 할 부스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국가적 경사에서 우리와 우리 투자자는 웃지 못하고 있다. GPU 26만 장에 불과 10분의 1 예산이라도 국산 AI 반도체 실증에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다. 이 말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기술은 있는데 기회가 부족한 겁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제국은 전력의 벽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고 퓨리오사 AI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GPU의 병렬 연산 능력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추론에 특화된 저전력 고효율 칩으로 이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LG, 오픈AI의 검증을 거쳤고 TSMC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기업가치 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반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4세대 칩 루비는 추론 성능 5배 향상을 예고하고 있고 자본력의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범용에서 특화로, 고전력에서 저전력으로 이 세 가지 트렌드가 모두 퓨리오사 A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AI 반도체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탈 엔비디아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추론 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2번, 퓨리오사 AI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전력 비용이라는 AI 산업 최대의 병목을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3번, 이건 퓨리오사 AI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을 넘어 설계와 플랫폼 강국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영토가 넓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4번,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루빈이 나오면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쿠다 생태계의 관성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본력의 차이는 장기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는 됐다는 겁니다.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가 메타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한 건 특정 빅테크의 부품업체에 머무르는 대신 독자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모했느냐? 아니면 선견지명이었느냐?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엔비디아를 향한 본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인의 벽이 너무 높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한국 경제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